자, 봅시다. 자, 일제 식민지 통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나누라 돼, 내가? 어떻게 나누라 돼? 1, 2, 3. 뭐라고요? 1, 2, 3으로 나누라고 했었죠. 맞죠? 자, 1910년대. 지금 뭐라고? 빡세기입니다. 뭐라고요? 1910년대는 빡세기입니다. 자, 그래서 1910년대 무슨 통치? 무단 통치. 느낌 어떻다고? 빡세다고. 빡세게. 그러니까 어떤 통치? 강압적 통치. 자, 그러면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식민지를 이제 하니까 식민지 통치 기간을 얘기해야 되겠죠? 이게 조선총독부지. 맞습니까? 대답하지요. 조선총독부. 야, 조선총독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조선총독. 쉽게 얘기하면 조선총독은 조선의 왕입니다. 조선의 왕.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에 그러니까 뭐고 법 만들고 법 사용하고 나라 살림 살고 여기에 플러스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어. 그럼 얘가 왕이 아니고 뭐겠노? 왕이잖아. 얘가 짱이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그리고 조선 주둔군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도 있기 때문에 군대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육해군의 대장 출신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관총독이라고 해. 무관총독. 자, 그 다음에 조선을 다스리는 기구이기 때문에 조선인들도 참여를 시켜줘야 되겠지. 명목상.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추원이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뭐라고? 중추원. 그 어드바이스 해주는 기구 있었잖아요. 조선의 공문관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자문기구야. 자문기구. 총독의 자문기구. 그럼 여기에 당연히 누가 있겠노? 친일파도 있겠죠. 즉 조선인의 참여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구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질적 권한이 있겠니? 실질적 권한 없어요. 그냥 이제 우리는 조선인들도 정치하는데 끼워줄 거야 이런 거 보여주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빡세고 강압적인 통치를 하는 내용을 다른 말로 바꾸면 헌병, 경찰 통치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자, 헌병이 뭐냐? 헌병이 뭐냐? 군 경찰이야.
불법을 다스리는, 불법을 사용하는 경찰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얘네는 빡센 애들이다. 불법이 민간인 법보다 빡세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군인이 일반 경찰의 업무를 보는 겁니다. 군인이 일반 경찰의 업무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군인들이 빡세게 하는데 나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즉결처분권이라고 해요. 무슨 권? 즉결처분권. 자, 즉결처분권은 재판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야. 재판 없이. 지금,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거기서 바로 범칙금 딱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죄에 대한 벌이 만들어진 거지. 그 자리에서 끝나고 이런 게 즉결처분. 바로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조선태형령. 그럼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가 돼야 되냐면, 조선이 돼야 돼. 그럼 뭐만 하는 거야? 조선인에게만 적용돼요. 조선인에게만. 이해됐습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교원과, 그 다음에 관리들이 뭐하노? 제복과 칼을 찹니다. 제복과 칼을 차게 뭐하는데? 그럼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제복을 입고 옆에 칼 차고 들어온 거야. 이 칼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니폰도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 이런 거 말고 그 옆에 차는 거 있어요. 서양식. 그러니까 요거 전체적으로 봐. 전체적으로. 요거 전체적으로 빡세지. 강압적 분위기. 강압적 분위기. 강압적 분위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어떤 게 있죠? 기본권을 박탈했죠. 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박탈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병합하기 전에 뭐 대한매일신보도 있었고 독립신문도 있었고 막 그렇잖아. 그러면 그런 신문이나 언론기관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게 협조적일까? 협조적이지 않지. 그러면 빡세게 하니까 이런 것들을 허락을 해주겠니?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 대표적으로 언론기관들 중에 보면 대부분이 자 신문사가 뭐 신문지법 이런 거 해서 신문사가 없어. 거의 없어져. 그리고 우리 앞에서 대한매일신보라고 있었죠. 영국인 베델이 있어서 뭐 우리 국제보상운동 도와주고 했던 그거 있지? 맞지? 대한매일신보가 뭘로 바뀌냐면 이름이 매일신보로 바뀌어. 대한자 빠졌지? 그래서 친일신문으로 변합니다. 얘 이렇게 바뀌어서 있는 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를 써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번에 교육 가지고 문제를 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교육 가지고. 자, 1차 교육령에서
핵심은 우미나 교육인데, 다시 말해서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말 잘 듣는 노동자 만들기라고 생각하세요. 말 잘 듣는 노동자 만들기.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돼. 기본적인 교육. 왜? 그래야지 뭔가 설명서를 보고 일을 하거나 뭔가 미션을 줬을 때 그거는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고등교육을 시켜 안 시켜? 고등교육 안 시켜. 왜? 똑똑해지면 어떻게 되겠노? 독립해가려고 할 거니까. 자, 그래서 보통 학교 4년제로 갑니다. 보통 학교 4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4년만 다닙니다. 초등학교. 그 다음에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 실업교육 중심. 자, 그렇다면 고등교육의 기회는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어 중심 교육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조선어는 교육이 가능은 해. 가능은 해. 예전에 쌤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일주일에 4번씩 들어있는 국어 시간에는 일본어를 배우고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있는 제2외국어 시간에 조선어 배우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1910년대의 무단 통치의 대표적인 모습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1910년대 경제적인 이야기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야기. 자, 1910년대 경제 이야기 할 때는 뭐 얘기해야 되죠? 뭐죠?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뭐라고? 토지조사 사업. 자, 조선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 뭐였습니까? 조선의 근간이 되는 산업. 예서가 뭐였어? 조선은 뭘로 먹고 살았노? 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돼? 농업이요. 그럼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뭐야? 땅. 또 땅이라고 하면 우리 고등학생인데 무슨 토시 또 소? 소? 아니 생각이 안 나는 걸 했어. 맞아. 야 그러면 요때 뭐 일본이 많이 안 쳐고 애들 잘 데리고 가고 근데 비슷해. 노동력이야 노동력. 그러니까 토지와 노동력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총 9부대가 오거든. 9부대. 9부대가 오고 1번대부터 8번대까지가 있어. 네. 알겠나? 9번째 부대는 도요토 히데요시 지금 본부대. 그럼 조선이 몇 도야? 8도잖아. 맞지? 그럼 이거 매칭이 돼? 안 돼? 매칭이 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야, 1번 부대, 고니시 부대, 너네는 평안도를 먹고, 2번 부대, 갑도 부대, 너네는 한경도로 가. 3번 부대, 구로다 부대는 황해도로 가고, 4번 부대, 모리 부대는 강원도로 가. 막 이런 거거든. 근데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조선이 가난한 건 알았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가난해. 털어갈 게 없어. 쉽게 얘기하면. 자, 이 시대도 조선에서 뭔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지금 총독부는 조선을 다스려야 되는 애들이잖아.
그럼 조선의 경제도 장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조선의 근간이 되는 산업인 농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 토지부터 장악을 해야 되겠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은 명분은 좋아. 명분은 뭐고? 근대적 토지 제도의 확립. 근대적 토지 제도의 확립. 그 다음에 공정한 지세부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 야, 조선 너네가 가지고 있었던 토지 제도 너무 옛날 거야. 조금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그러면서 땅에 대한 세금. 왜? 조선이 기본적으로 농업이니까 땅에 대한 세금이 가장 많은 세금 수입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하자. 라고 하는데, 실제 명분은 뭐냐면,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쌤이 저번에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합법적 토지 수탈. 토지를 왜 뺏어가겠노? 조선 총독부의 재정을 확충시켜야 돼. 이해된다? 그러니까, 명분은, 야, 조선인들 너네 좋게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는 일본 좋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합법적인 토지 수탈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기한부신고제입니다. 기한부신고제. 그 다음에 복잡한 절차. 이게 제일 머리 아픈 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개 더. 토지 소유자에 의한 신고주의거든. 그러니까 땅 문서에 땅 주인이라고 돼 있는 사람이 직접 와서 신고해야 돼. 딴 사람이 하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 농민들 대부분이 자장농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떤 데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야?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거지. 맞지? 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전통적 소작권을 인정받지 않아.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집에서 B라는 사람이 소작을 한 6대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대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그러면 땅 주인도 그렇고 소작농도 그렇고 당연히 그 땅은 소작농들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사이도 좋고 하니까. 근데 이거 인정해야 돼. 이거 인정 아무것도 안 해. 그 다음에 우리는 공유지가 좀 있거든. 공유지가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 경주 박씨 무슨 파에 밀양 박씨 무슨 파에 종친들이 가지고 있는 뭐 가문 소유의 땅 이런 거 있잖아. 알겠나? 정간의 땅 이런 거 없어. 반드시 땅 문서에 사람 이름 나와야 돼. 근데 이거 우리 가문 땅인데 우리 중간집을 관리했는데 그런 거 인정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참이 안타깝습니다. 너무 복잡해. 절차가.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글자를 잘 몰라요. 교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디 사인하면서 사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총독부에 자기 땅을 갖다 바치는 문서에 사인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논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 이해됐어? 하고 얘네들 일본 관리가 일본어로 자 몇월 며칠까지 와가지고 토지 신고하세요 보시면 됩니다. 농민들 뭐라 생각하겠노? 저건 뭐라 한대? 예? 뭐? 뭐라고? 뭐 알아서 뭐 자기 뭐 알아서 되겠죠 막 이러 이따가 그냥 기한 넘기면 끝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얘네들이 내가 쌤이 아까 뭐랬어요? 합법적 토지 수가 땅 뺏기라고 했었죠. 땅 뺏기. 맞나? 자, 미신고 토지, 국유지, 그 다음에 요 땅들 있죠. 공유지 이런 거, 가문 소유 땅. 여기 전부 다 이 땅을 총독부 소유로 되는 거야. 근데 조선 총독부가 이 땅 갖고 있어봤자 뭐 돼요, 안 돼요? 뭐 집한테 좋을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을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이름이 길어서 우리가 동척이라고도 합니다. 동척. 알겠습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일본인에게 판매를 합니다. 싸게 팔겠니? 비싸게 팔겠니? 싸게 팔지. 싸게 팔지. 왜? 어차피 얘네도 뺏으고. 맞나? 맞나? 자, 그러니까 뭐가 성립돼? 뭐가 성립될까? 일본인 지주층이 만들어지고 일본에서 이 땅을 사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일본인들이 상당수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회사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회사령. 회사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거든. 자, 그래서 회사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전에 그 영화 암살에서 얘기했듯이 제일 첫 장면에 그 강인국이라는 인물이 벼랑국지에게 아부를 하면서 금으로 된 명함을 주면서 자기가 금강채굴권을 얻으려고 해. 그 장면 자체가 1910년대 회사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죠. 왜? 총독부에서 허가제입니다. 허가제. 무슨 제? 허가제입니다. 허가제라는 말은 뭐냐? 어떻게 보면 총독이 총독부에서 허락해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회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허가권과 요것도 있습니다. 회사의 해상권까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총독한테 잘못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업령, 광업령 이런 것도 있거든. 이것도 전부 다 회사령과 동일합니다. 총독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그러니까 조선에서 뭐 해먹으라고 충동도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조선인들이 만드는 회사도 회사가 많이 있을 수 없지만 일본인들이 만든 회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기간시설이 정비가 되거든. 이게 뭐냐면 철도, 항만, 도로 등이 정비가 됩니다. 왜? 이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를 먹었기 때문에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거겠노? 효율적 통치 및 수탈의 목적이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본,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를 시작하고 나서 강압적으로 빡세게 밀어붙였던 1910년대의 모습을 지금까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